사람들이 저한테 요즘 이런 질문을 해요. 인생에서 얼마를 모으는 게 목표냐, 뭐 1000억이냐, 뭐 2000억이냐 할 말이 없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이야. 1000억이라는 수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그걸 목표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동으로 그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믿음이나 끌어당김이나 목표 세우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가 30-40년이 지나갔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병철 회장님께서 지분이 10%를 갖고 계신다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백억 몇천억씩 벌어들이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병철 회장님이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목표보다 중요한 게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 어렵죠. 오늘은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허접한 그림으로 억만장자에 오른 애덤 스코스의 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디님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이거 안 읽은 인간 아직도 있단 말이야? 아니 읽으라는데 아우 말을 말자. 사람들이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역행자라는 책을 내기 전에 난 종합 베스트셀러 1등을 할 거야 라고 말했어. 근데 그게 어떤 꿈을 선언한다거나 목표를 선언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게 될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진짜 매년 성장을 해왔어. 자산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자동으로 1000억 모으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아닌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건 사업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행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자동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자동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유익한 책이라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리뷰한 적도 있고 그때 당시에 책 제목은 이제 열정은 쓰레기다였어요. 오늘은 이 책보다 좀 더 심화적인 이야기,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목표랑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예요. 목표라는 거는 뭐냐면은 2024년 살을 빼자, 10억을 벌자, 건강해지자, 부동산 세 채를 갖자, 구독자 10만 명 유튜버가 되보자. 이런 목표를 갖는 거는 좋은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사람들 다 100억씩 갖고 우리 PD님이 1000억 갖고 1000억 하면 되잖아 목표를. 근데 왜 안 되냐? 이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하면은 우리 삼성 이병철 회장님 호암자존이라는 책을 진짜 좋아해서 어쨌든 이 삼성 이병철 회장님은 좀 돌아가셨지만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시스템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동으로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 빼기를 가져왔어요. 살 빼기를 못하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 PD님 이거 악플 많이 달리겠네. 그래서 살 빼기를 만약에 제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시스템을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단순하게 2024년 살을 뺀다라는 건 아예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2달 안에 4kg 감량하기, 구체적인 수치를 둡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눠요. 이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심플하게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식이 조절, 두 번째 유산소, 세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안 해도 돼. 결국에는 세 개가 중요해요. 인간 안 하던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이라고 해가지고 MBTI J 성향들이 플랜 막 이렇게 짜잖아요. 와 그렇게 할 수 있나? 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하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저녁에 밥을 한 공기를 먹고 있어. 그냥 거기에 반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이어트 같은 거에 왜 실패하냐면은 갑자기 무리한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어 저녁 안 먹기, 야식 안 먹기, 하루에 4끼를 먹는 사람이 있어. 저는 4끼를 먹거든요. 촬영에서 제가 붓기를 줄이려고 요즘은 그냥 야식을 안 먹어요. 근데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야식을 7일 내내 먹었어. 저는 그거를 3일로 줄이는 거예요. 그 나머지 4일은 그냥 조금 참거나 아니면은 견과류 한 세트를 먹어요. 그게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한두 달 전 영상 보면 이랬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면 이렇게 됐어. 시스템만 조금 짠 거죠. 그러니까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 저는 유산소를 많이 안 했었는데 달리기, 조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재밌게 할 만한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배드민턴, 테니스 끊기, 이것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끔, 일주일에 한두 번 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 이것도 사실 살 빼는 거에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근력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게 있어.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플랭크 및 복근 운동하기. 근데 이것도 무리한 거일 수 있단 말이야. 3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복근 운동이에요. 그걸 3세트를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요즘 운동 대회를 나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복근 운동이 필요해.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운동들은 복근으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때리거나 이럴 때 복근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너무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그냥 1분 30초만 딱 하는 거야.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2분 3분 더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스템
시스템화를 하는 거죠. 플랭크라는 것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1분 30초. 이거 못해? 죽어야지 이거는. 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잠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2달 안에 4kg 감량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나 오늘 살 빼야지, 올해 10kg 빼야지, 이딴 거 하지 말고 시스템에 가둬야 돼. 그냥 저녁에 반 끼만 먹거나 아니면은 주 7일 야식 먹는 거를 주 3회로 줄인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 같은 경우에도 10분, 20분 싫단 말이야. 저도 최근에는 조깅을 30분씩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5분도 못했어. 나이 36까지.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1분씩 일주일만 뛴다. 그걸 친구한테 2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고 시스템을 만들어 두니까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깨가 좁았는데 지금은 어깨가 넓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에 2번의 헬스장을 간다. 그리고 10분 만에 나온다가 목표였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 트레이너분들도 저를 볼 때마다 쟤는 뭐야? 약간 이런 표정이 항상 있었어. 왜냐면 제가 가자마자 10분 만에 나오거든요. 가서 3세트만 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몸이 변화하는 게 느껴지고 의지력 자체가 생기게 돼요.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책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다들 목표가 있을 거예요. 매출을 1000만 원 높여야지, 나는 연봉 1억을 받아야지, 나는 차를 못 사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목을 보면 종합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제가 책을 낼 때 종합 1등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왜 되냐? 시스템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이나 명상하면서 나는 될 것이다. 이거 뭐 어쩌라고. 그렇게 하면 다 되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안 세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매일매일 제가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종합 베스트셀러 1등을 할 때 이제 만들었던 시스템.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베스트셀러 1등 될 거야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써. 그리고 책 내. 어떻게 돼? 망해.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짜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쓰자. 운동을 한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랑 하루에 10분씩 1년을 한 사람이 있어. 누가 몸이 좋을까요? 거의 후자일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매일매일 쓰는 건 또 어렵단 말이야. 일주일에 한 편씩 5년을 써.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작가들보다 압도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쓸 수밖에 없게끔 어떤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반응해. 재밌어. 또 써. 반응해. 제 블로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막 이걸 써서 막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사람들 반응이 그냥 재밌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계적인 자기 개발서를 보자. 매일 하루 10분씩 읽는다. 매일 한 권씩 읽는다. 그런 개떡 같은 목표는 안 돼요. 한 달에 한 권씩 세계적인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 1년이면 12권. 그래서 이런 것도 친구들한테 선언을 한다거나 친구들한테 내기로 돈을 건다던가 블로그에 선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내. 자동으로 하게끔. 그러면은 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케팅을 해야겠지. 근데 보통 작가들이 자기 글만 쓴단 말이야. 자기 글만 쓰면서 나는 1등이 될 거야 라고 맨날 명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케팅 창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유튜브를 주 1회씩 올리기. 뭐 한 달에 한 개. 저는 한 달에 한 개씩 했거든요. 꾸준히. 저는 매일 루틴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엄청나게 게으르고 저희 PD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오전 10시에 만나서 촬영하자면 오후 3시에 나타나. 근데 어쨌든 그날 한 개를 끝내면 되는 거거든. 큰 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공부해. 글쓰기, 분석. 이게 지금 하나씩 차례가 돼가는 거야. 그리고 기존의 이런 분석들. 그래서 6번째를 보면은 기존에 성공했던 모든 책의 목차성은 제목 분석하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 자의식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잘 됐던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좋은 개념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역행자라는 책도 역행자랑 순리자라는 개념이 있어.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20년 동안 가장 잘 된 책 2권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초월 차선, 부의 서행 차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스테디한 돈에 대한 책 같은 경우에 이런 상반된 개념이 잘 되는구나. 그 첫 페이지를 폈어. 안 된 책들은 다 처음부터 이성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된 책들은 첫 페이지가 어린 시절의 스토리가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역행자 뭐야? 어린 시절을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첫 페이지에다가. 그리고 인간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도 몇 번 이제 이야기했고 나중에 이제 소개하게 될 텐데 인간은 뻔한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거에 더 플러스된 무언가가 필요해. 그래서 역행자라는 책은 다윈의 자연선택론, 이기적 유전자 이런 개념들, 진화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더 새로운 거예요. 단순하게 글 써라, 독서해라 이런 책이었으면 절대 종합 베스트셀러 1등 못해요. 8번째는 또 설명하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종합 1등을 하겠다. 그거를 잘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나열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을까를 그냥 시스템화를 하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의지로 하려고 그래.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인간은 의지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미루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화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쉽죠? 어차피 이거 다 실행을 시킬
생길 거예요. 다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동으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몇 년 안에 1000억을 뭐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1000억을 꿈꾼 적이 없어. 그냥 그 자동으로 되는 거야. 왜 되느냐 볼게요.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시스템적으로 가면은 그 근처에 도달하거나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미션은 사상가가 되는 거야. 철학자가 되는 거죠. 제가 좀 글씨를 못 써요. 지금 제가 사상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사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가 있으면서 지식이 높아야 되겠죠? 그럼 지식, 성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사업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성과도 못 낸 애가 떠들어봤자 어차피 안 통한단 말이에요. 자기 철학과 어떤 똑똑함, 스마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돼요. 뭐 하버드대 교수가 됐던, 엄청난 자산가가 됐던, 500만 유튜버가 됐던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사업이 있고 책, 유튜브 이렇게 나눴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시스템화를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가 있어.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주 5개 올리기, 뭐 잘생겨지기, 외적으로 괜찮으면 더 좋으니까 컨텐츠 공부, 여기서 다 시스템화를 하면 되는데 잘생겨지기라는 걸 선택을 했어. 훈남, 경락, 피부 마사지, 유산소, 근력. 그럼 아까 말했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뭐를 루틴적으로 할 것인가. 매일매일은 못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이 의지력이 약해서. 여기서 또 근력 운동을 한번 볼게요. 근력 운동에서 외적으로 뛰어나야지 유튜브에서 좀 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확률이 크겠죠. 외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얼굴이 잘생겨질 수도 있고 피지컬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근력 운동 중에서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결국 피지컬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는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턱걸이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나아질 확률이 커져요. 그럼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그래. 가슴 운동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PT를 끊고 10분씩 일주일에 할 거를 전략을 세우고 내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력 운동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이제 친구한테 내기를 하든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하든 가족한테 얘기를 하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야.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총합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아래를 보면은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일주일에 하루 림프 마사지를 하면서 얼굴 형태를 작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목욕하면서 그냥 한 번 한다. 그리고 글쓰기 주 2회 블로그에 올리면서 글쓰기를 하면은 창의성도 높아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글 실력도 높아지고 모든 장점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하는 거야. 그 운동 PT 끊어. 일주일에 1시간씩 읽기.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 3분 5분 정도를 딱 책 읽는다. 이런 습관. 근데 이게 하기 어렵잖아. 그럼 독서 모임을 가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결국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사람들한테 자극도 받고 경쟁심을 느끼기 위해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한 달 한 번 모임하기. 이런 식으로 20개 정도를 그냥 정해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20여 가지의 어떤 플랜들을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만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다. 이게 적으니까 많아 보이는데 막상 하면은 별거 없어. 제 주변 사업가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 너 왜 이렇게 시간이 많아? 왜 이렇게 맨날 해외를 가? 일은 언제?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열심히 안 하는데도 그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내요. 왜냐하면은 의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자동화를 해놨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머리 좋아져, 자동으로 건강 좋아져, 자동으로 몸 좋아져, 자동으로 머리 작아져. 오늘은 조금 부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4년도에 아 나 책 좀 읽어야겠어. 그러면 책 좀 읽어야겠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촬영을 한다. 자청 역행자에 나오는 22권의 추천책을 먼저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과거에 읽었던 너무 좋았던 책 22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짜져 있으니까 루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책을 리뷰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독자 늘어, 더 유명해져, 내 책은 더 잘 돼, 내 사업은 더 잘 돼, 각 출판사에서 제발 광고해달라고 연락 매일날 막 와, 나는 더 똑똑해져. 또 영상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3, 4년 뒤에는 또 더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더 알려져. 철학자랑 사상가가 되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죠.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 자청 너는 지금 얼굴도 알려졌고 구독자도 많이 모았고 책도 잘 됐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와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제가 과거 22, 3살 때 개막장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시스템은 뭐였냐면은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 책을 보니까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하는구나. 하루에 2시간씩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쉬어야지. 결국에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하게 되면 머리가 좋아져. 그럼 머리가 좋아지면은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남들보다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시스템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한다. 나머지는 놀면서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행복도를 높인다. 행복도를 높이면은 또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더 시스템,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만화가로 성공한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굉장히 심도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든다. 나는 1000억이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 오늘 이야기했던 림프 마사지하고 글쓰기하고 운동 PT 가고 이런 것들을 주에 몇 번씩 할 것인지 그런 것들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열정을 쫓지 마라. 열정이라는 단어는 쓰레기 같은 소리다라고 말을 해요. 감정적으로 나는 열정이 있어, 꿈이 있어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저자가 목표를 세우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라는 게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저도 목표를 세우지가 않아. 왜냐면 목표를 세웠어. 만약에 올해 100억 벌기를 했어. 그러면은 100억까지 1년 내내 고통받아. 매일매일 패배감에 절어있어. 실패해. 그러면 1년 다 기분이 그냥 안 좋아. 만약에 100억을 딱 찍었어. 100억 벌었으니까 도파민 빵, 그 다음 우울증. 이게 뭐냐는 거지. 근데 이 시스템적으로 가면은 뭐가 좋냐면은 매일매일이 성공하게 되는 거야. 매일 하루 5분 책 읽기, 하루는 뭐 스포츠 하기, 하루는 블로그에 글 써서 관종짓 하기, 이런 것들을 그냥 재밌게 매일매일 승리를 하고 1년을 채워. 모든 순간이 행복이야. 물론 실패하는 날이 있겠죠. 그렇지만 승리하는 날이 250개면 실패하는 날이 뭐 130개야. 이거랑 1년 내내 100억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실패감에 젖어 있고 심적으로 힘들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보다는 바로 시스템을 만들면은 성취할 가능성도 높고 일단 행복하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유의미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왜 끌어당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뭐 1000억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한테는 틀린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000억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데? 라는 답변, 재수가 없는 답변이 아니라 이런 전략적인 이유였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스템이라는 책, 제가 자기계발서는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은 진짜 좋아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5년 만에 읽어서 아 별거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이 책을 한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편에서 제가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청이었습니다.